글쓰기에 좋은 점들은 아는데, 글쓰기에 좋은 점들은 익히 알아요. 근데 글을 아직 성숙, 성숙된 그 독서까지는 안 돼 있어요. 아직은. 나이가 어려서도 그렇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선생님들은 왜 독서를 할까? 독서를 통해서 지금 일요일 이 귀한 시간에 들어와서 가족들이랑 잠깐 뭐 이렇게 여유의 시간을 가질 시간에 굳이 이 시간을 왜 또 들어오실까? 이런 질문을 하고 독서를 왜 하는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하고 던진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스피치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3년 전에 김미경 학장님 그 강연을요, 170만 원 주고 강연을 아트 스피치를 갔다 왔어요. 왜 제가 그랬냐면, 어, 이래저래 제가 조금씩 조금씩 스피치를 하고 있었어요. 강의를. 제가 지금 책이 나와서 막 강연을 한 게 아니라요. 그 전서부터 저 무료로 강의해 드릴게요. 강의해 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조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책이 나온다면 이거 강연을 할 텐데 앞에 나가서 스피치를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될 텐데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고수의 강의를 한번 들으러 가보자. 그것도 있지만 1박 2일 뭐 얼마나 배우겠어요. 그때 이제 그 김미경 그 플랫폼에서 한참 열심히 리더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인연의 고리를 맺고 싶어서도 갔어요. 그리고 명함 하나 받으려고. 아트 스피치 강사. 그리고 그때만 해도 MKYO 리더 자격을 줬어요. 170만 원 주면은. 근데 웃긴 게 갔다 왔는데요. 다 열어주는 거예요. 누구나가 리더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속아서 170만 원을 긁은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 챌린지 신청할 때 떨어졌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저는 거기에 리더를 하려고도 170만 원을 긁었던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누구나가 리더 됩니다. 이렇게 해놔버린 거죠. 몇 달 뒤에. 아무튼 속아서 제가 그 강의를 170만 원을 끊었는데 그때 그래도 1박 2일이지만 저는 많은 걸 얻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누군가는 그 강연 하나로요. 많이 인사이트를 얻어온 사람이 있고요. 별거 아닌 사람도 있어요. 저는 되게 많은 걸 얻었어요. 170만 원 죽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 책 쓰기 한참 하고 있을 때 아트 스피치 연결하면 이건 책 쓰기가 되구나 하고 그 질문을 강사한테 얘기한 거예요. 김미기 학장님한테.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도 그렇게 아트 스피치처럼 하려고 해요. 그때 배운 대로. 그리고 스피치는 누구한테 배워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스토리예요. 내 스토리를 어떻게 잘 짜내느냐. 내 스토리를.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발단, 이기, 절정, 결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스토리 구성을 어떻게 잘하느냐.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글쓰기도 스토리 구성이에요. 어떻게 물고기로 잘 만들어내느냐. 구성을 잘하느냐. 앞대가리 있는 거 뒤에다 넣으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뒤에 있는 거 앞대가리에다 넣어서 글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말도 그래요. 스피치도. 뒤에 얘기할 거를 앞에다 끌어내서 얘기를 하면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자꾸 뭔가 이렇게 좀 구성을 잘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스피치도. 구성력 있게. 자, 그래서 저는 엄청난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답니다. 이 한 문장으로 말하라. 자, 제가 인사이트 얻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책을 또, 이 한 권을 또 읽긴 읽었는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고요. 정리가 안 돼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도 정리고 제가 읽으면서 조금은 인사이트 얻은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볼게요. 자, 한 문장으로 말하라. 이 책은 되게 유명한 책은 아니에요. 베스트셀러가 아니에요. 제가 줄기 잡아서 스피치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찾아낸 책이에요. 이런 책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핵심만 전달하고 단숨에 사로잡는 선택과 집중의 기술. 한 문장으로 말하라. 작가는 나스요 탑슈츠라는 사람이고요. 사업 전략 컨설턴트, 스피킹 인증 스피치 강사, 커뮤니케이션 특강, 인기를 얻으면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프리젠테이션, 스피치 기술 지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끄덕이고 빠져들게 하는 말은 언제나 심플하다는 거. 복잡하게 얘기 안 해요. 군더더기가 있잖아요. 심플하게 할 얘기만 해요. 그렇게 말하면 에, 복잡하게 얘기하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아직 스피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죠? 이것저것 너무 많이 담아내려고 해요. 덜어낼 용기를 가지세요. 제가요, 아이들 지도할 때 글쓰기를 쓰잖아요. 글을 쓰잖아요. 선생님들도 가만히 생각해 봐요. 글을 쓰면 한 가지 이야기를 써야 돼요. 글감 하나. 자, 내가 어디 놀러를 갔어요? 놀러를 갔는데, 물론 내가 오늘 여기 갔어요? 장소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여행 갔다 온 거. 그런데 누군가는 하루 동안 여행 중에 한 가지 이야기만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하루 동안 이야기인데요. 그 다음날까지 얘기를 해요. 전날 얘기까지 해요. 왜 그런 경우 있죠?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옛날 이야기까지 끄집어내서 연결도 안 되게 그런 경우 있죠. 저희 남편이 꼭 그 얘기 하거든요. 야, 너 지금 이 얘기 했는데 왜 그 얘기를 끄집어내서 얘기해? 좀 억울한 경우에는 제가 옛날 거 끄집어다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글을 쓸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뭐 좋은 게 아닌 거죠. 그 얘기했으면 그 얘기만 해야 되는데. 근데 글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글감이 세 개, 네 개 돼요. 그러면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야, 글 쓸 때 있잖아. 한 가지 얘기만 해. 세 가지, 네 가지 얘기하지 말고. 근데 말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스피치. 뭔가 전달하려고 할 때. 특히 마케팅, 비즈니스에서. 그거 말고도 보고서 얘기할 때도. 보고서 얘기할 때도 딱 그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막 쓸데없는 얘기들을 막 해. 그럼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상대에게든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전하는 방법을 담은 것이 한 문장으로 말하는 브레이크 스투 메소드라고 작가가 얘기해요. 자, 덜어내기를 위한 궁극적 사고법이 필요하다. 자, 이 책은요, 당신의 메시지가 전달 안 된 이유는 도대체 뭔지, 예, 한번 생각해 봐. 그거 한 장, 1장에 있고요. 2장에는 불필요한 메시지를 정리하는 법, 그리고 탄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원 빅 메시지를 만들어라.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텔링을 짤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저는 3, 4 부분의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어요. 인사이트를. 원 빅 메시지,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봤어요. 3장, 4장을. 자, 책을 보면 뭐 5장까지 있어요. 딱 보고, 아, 2장은 내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다. 깊이 있게. 왜냐하면 내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장을 열심히 봐야 되겠다. 책을 보더라도요, 목차에서 약간 정해두면 좋아요. 3, 4에서는 내가 다른 데는 안 써도 3, 4장만큼은 내가 써머리 한번 하면서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자, 아무리 설명해도 당신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불필요한 메시지 때문에 오해를 부르고 이야기 주인공은 당신이 아니라는 거. 주절주절 화법, 집중할 사람. 주절주절 화법은 집중을 못한다, 사람들이. 당신을 파는 상품인가, 가능성인가. 상대는 당신의 성공담에 관심이 없어. 뉘앙스를 전달하려고 하지 마. 논리적 올바름만 내세우는 건 말하기 위해서 굉장히 안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불필요한 메시지는 오해를 부른다고 해요. 아, 그래서, 그 어쩌라고. 이거 있죠?
그래서 스피치 안에 메시지가 두 개네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거죠? 아, 당신 뭐 얘기하고 싶은데? 왜 우리 그럴 때 있어요. 누군가 얘기할 때, 아, 저 사람 도대체 뭐 얘기하려고 저러는 거야? 뭔 말하려는 거야?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나도 또 그럴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 그래서 이제는 말을 할 때 조금 뭔가 이런 맥락을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연습이거든요. 내가 하던 대로 해요. 글쓰기도 내가 뭐가 안 되면 좀 뭔가 의식해서 그 부분을 생각해서 글을 쓰고요. 말을 할 때도, 아, 내가, 음, 자기가 불필요한 말을 하는 어떤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아, 요 부분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기억을 해뒀다가 말을 할 때도 연습한다 생각하고 자꾸 의식해서 하면요. 그게 고쳐져요. 이게. 안 그러면 스피치 할 때도요. 그대로 가더라고요. 이게. 자, 상대방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가 단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여야 된다. 원 빅 메시지. 왜 한 문장일까? 왜 한 문장일까? 인간은 대개 15자에서 20자 정도밖에 기억을 못한대요. 자, 이런 거 있죠?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몇 자 안 되죠? 딱 15자예요. 근데 우리 기억해요. 메시지가 아주 강렬해요. 왜 이 손이 가요, 손이 가요? 이걸 넣었을까요? 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현대카드 10자. 자, 아까 저희 아들한테, 작은 아들한테 엄마 이거 한번 들어봐. 해가지고 제가 333 독서법을 한번 작은 아들한테 실험해 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듣다가 지루해 하더라고요. 별로 지가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걸 질문했어요. 왜 현대카드인데, 정경주 선생님, 현대카드인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 문구를 만들었을까요? 떠나서 카드를 써라. 그렇죠. 어, 떠나야지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멋있잖아요. 우리는 그거 생각 못 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근데 이미 떠나면은 카드 긁거든.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너네들 카드 많이 쓰세요. 현대카드 많이 사용해 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여자라서 행복해요. LG전자. LG전자는 왜 여자라서 행복해요? 이 8자를 만들었을까요? 배경은 선생님? LG전자하고 여자라서 행복해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대체로 여성이 집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네. 어, 네, 회사에서 좀 더 편리한 여성들이 쓰는 가전 제품들을 편리하게 만드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일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우리 LG전자는 여자들을 행복하게 해줘.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 LG전자는 모르는데 여자라서 행복해요. 요것 때문에 LG전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카피라이팅이죠. 카피. 자, 그 다음에 18자.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자, 침대를 이렇게 멋지게 홍보를 했어요. 침대 사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야, 침대가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러면서 그걸 막 얘기해요. 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뭔가 인문학적이어 보이잖아요. 침대가. 자, 이게 다 뭔가 그냥 만든 문구가 아니라는 거. 나름의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다는 거. 자,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제 요런 어떤 카피들이 멋지잖아요. 인문학적인 어떤 이런 카피들이 막 뜨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도 그러고. 원 빅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듣는 이에게 명확히 전달된다. 일관된 프레젠테이션, 광고 문구 작성할 수 있다. 정보 정리 기술과 가장 중요한 정보가 얼마나 잘 정리되느냐에 따라 성패가 나눠진다. 상대방을 움직이는 말하기 열쇠는 사고법이다. 그래서 원 키워드로 내 상품이든 내 예를 들어서 이제 정경유 선생님도 나중에 내가
요가, 명상,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지금부터 그건 고민해야 돼요. 내 어떤 그 컨텐츠를 한 줄로 묶을 수 있는 이것으로 대한민국 가정 독서혁명합니다. 저 거의 그 키워드 중심으로 단톡방에 막 올리잖아요. 이런 한 문장으로 내 일도 한 문장으로 얘기해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평상시에 계속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한 문장으로 좀 멋스럽게 나를 얘기할 수 있는 거. 푸코치 바오바. 푸코치 바오바. 음. 대한민국 가정 독서의 혁명. 바오바 커뮤니티는 이런 데예요.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신이 아니다. 듣는 사람이다. 듣는 사람 관점이 중요하다. 풍부한 사업 경험, 각 분야 사업에 정통한 전문 지식, 경영자로서의 수완, 기자가, 에, 자사가 이끌어갈 사업의 밝은 점만, 이거는 순전히 자신의 관점으로 말한 거예요. 이거 별로 안 좋다는 거죠. 듣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면 남의 일을 내 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오늘은 제 영어 공부법의 비결을 알려드릴게요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은 영어 공부법의 비결을 배우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이거 배웠어요. 보통은 알려드릴게요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걸 배우고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바꾸는 거. 바로 실행해 보세요.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가르쳐 줄게. 이런 것도 좀 말투 하나 바꾸면 뭔가 아이의 마음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 도와줄래 좀? 뭐 이런 것도 어떤 방법일 수 있겠죠? 엄마 좀 도와줄래? 엄마가 지금 몸이 안 좋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바꾸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내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을 위해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물품 조달 전문가. 이제 이 요거를 또 이렇게 예, 바꿨어요. 사람이. 예, 저도 한번 바꿔봤어요. 예, 이 책을 읽고. 저의 인생 목표는 이커스 전도사로서 100세 시대 잊고 걷고 쓰는 삶을 살며 평생 학습자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타인을 돕는 일입니다. 뭐 이것도 너무 길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배경훈 선생님도 지금 뭐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내 일에 대해서 한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한 문장으로. 두 문장이 돼도 좋고. 일단은 한 문장으로 되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게 저의 사명이에요. 기존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요게 만들기가 쉬워졌어요. 쉬웠어요. 제 사명이 이것과 비슷하거든요. 당신이 파는 것이 상품인가? 가능성인가? 자, 이게 좋대요. 미래 예상도에 초점을 맞춰주는 거. 상대방이 자신에게 물건을 팔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누구나 마음의 문을 닫아요. 그만큼 마음을 움직이기 어려워요. 반면, 자, 인간은요, 모든 인간은 자신에게 득이 되면 달라붙어요. 득이 돼야 달라붙어요. 득이 안 되면 떠나요. 어떤 것이든. 뭐, 마케팅 아니더라도 어떤 것이든. 그래서 저도 되게 신경을 써요. 어떻게 하면 멤버들에게 득이 되는 사람이 될까? 득이 되는 컨텐츠로 이달 진행해 볼까?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자신에게 득이 된다는 생각이 들면요. 저절로 관심을 갖게 돼요. 보이면 그것을 손에 놓고 싶다고 열망을 해요. 정말로 팔아야 할 것은 상품이 아니에요. 미래 예상도예요. 자, 그러면 미래 예상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자, 상대는 당신의 성공담에 관심을, 나 이것도 잘하고요, 이것도 잘하고요, 이렇게 잘해요, 이렇게 상 받았어요. 듣는 사람은 오로지 자신에게 도움이 되냐, 자신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냐, 이걸 원해요. 그래서 제가 특히 이번 시니어, 60살, 70살, 80살 다 이 강화도에서 거의 농사 짓는 할머니들이래요. 아직도.
그러면 농사를 지어. 그분들은 돈을 위해서 농사를 짓지는 않을 거예요. 60 이후에, 70 이후에는 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냐면요. 제가 또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계속 농사 짓다가 76살에 농사를 놨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그런데 그 전에 놀 수도 있었지만 자식들 다 키우고 놀 수도 있었는데 갖고 있는 땅이 있다 보니까 놀리기 그런 거예요. 자, 시골은요, 농사를 지어야지 농지금이 나와요. 그냥 당신 농사 짓고 있으니까 1년에 200 줄게. 그대로. 완전 인세소득이에요. 저는 우리 엄마가 왜 그렇게 농사를 못 논지 이유를 알았어요. 농지금. 그게 쏠쏠한 거예요. 연간 200. 괜찮지 않나요? 가만히 있는데 200이 들어와요. 엄마 돈 하나도 안 써요. 그게 차곡차곡 모여져 가지고요. 막 1,000만 원이 돼요. 그대로 놔두셨더라고요.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농사를 놓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리고 워낙 오래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그러잖아요. 오래도록 일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 못 놓잖아요. 다른 일 하기도 뭐하고. 저도 그래요. 너무 오래도록 일했기 때문에 놓지를 못해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의미 부여하면서 하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책류가 엄마들, 3040 엄마들 대상은 너무나 명확해요. 이분들은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독서 지도사, 그리고 책류가 20년으로 애 키웠대. 이 방법을 저한테 빼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할매들은 저한테 그런 게 있겠어요? 없어요. 갑자기 이커스 뭐 해가지고 강연 들으라고 동원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 그 할머니들을 즐겁게도 해줘야 되고요. 지금 즐겁게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풀어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키워드로 가져간 게 숯 달고 고추 달고. 저희 엄마를 숯 달고 고추 달고 책을 처음으로 읽어드렸거든요. 엄마, 우리 나올 때 숯 달고 고추 달고 했잖아. 그랬더니 막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할매들도 숯 달고 고추 달고 자식들 낳을 때마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책 읽어주기 쫙 들어가면서 공감을 살려고요. 자녀들 다 낳으셨죠? 몇 명이세요? 이러면서 할매들 손들게 하려고요, 처음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더 그런 고민들을 했고, 여기에서 조금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이게. 그래서 나만 좋자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들이냐 파악을 해서 그들이 공감살 수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거.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수업들이. 근데 제가 지금 이제 프랜차이즈 아이들 수업을 하는데 기존에 제가 프로젝트로, 그 프로그램 기획해서 할 때는 이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맞춤 수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데 지금 송도에 가서 수업하는 건요, 한 개도 맞춤 수업이 아니에요. 그냥 공장에서 찍어낸 그걸로 그대로 해야 돼요. 확연히 제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수업이 왜 안 좋은 수업인지. 그리고 공교육 수업이 안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맞춤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수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사고를 다양하게 확장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건 거예요. 그럼 그걸 못 해주면 부모가 해주는 거죠. 가정에서. 그리고 교육자는 그렇게 가야 돼요. 맞춤 수업을 할 수 있는. 자, 엿길로 좀 샜나요? 자,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고민을 했는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듣는 사람도, 나도 처음 할 수 있겠네. 따라 해봐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계속 잘난 체 해봐요. 저 이렇게 책 썼고요. 이렇게 애 키웠고요. 어머님들, 저도 큰아이 6살 때 얼마나 고민 많이 했는 줄 아세요? 저도 똑같았어요. 애를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돈이 많이 없었어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너무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이 시스템에 어떻게 하면은 사교육 없이 사교육을 덜 쓰고 아이를 키울까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하지 않나요? 사교육 때문에 등골 휘지 않나요? 공감 싹 돼요. 저도 똑같아요라는 거를 공감을 사게 하려고는 아닌데 이런 게 필요하다. 아, 저 선생님도 우리하고 똑같구나. 이런 것들. 그러면 그 할매들도 제가 거기 맞춰서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실패가 참 좋아요. 뭔가 안 됐어요. 이런 걸 사람들이 공감을 해요. 저요, 실패도 없이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만 얘기하면요. 아이고, 내가 저 여자처럼 어떻게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힘을 잃어요. 그래서 실제 자기 실패담을 많이 만드는 건 정말로 중요해요. 정경주 선생님, 안 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걸 내가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내가 그걸 들려줄 때요. 나도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실패담을 얘기하고, 선생님도 그랬구나. 그래서 실패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실패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실패를 내가 풀어볼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을 이 코칭해 줄 수 있어요. 가르쳐 줄 수 있고. 자, 부정에서 긍정으로 발전하는 요소. 아주 중요하죠. 자, 일에만 매진하느라 마음이 다 되도록 애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제가 이랬거든요. 그런데 MC를 만나서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분들 보물 찾아드릴게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애인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여기 회사를 만나서 일했어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자기 경험담, 실패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담을 녹여내는 강의를 해야 돼요. 실패 우리는, 아유, 쪽팔려서 이런 얘기 안 해야지가 아니라요. 그런 게 더 좋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글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좋은 얘기를 하려고 실패담을 안 써요. 찌질한 얘기 안 써요, 자기 얘기.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그거를 까발릴 줄 알아야 돼요. 실은 까발리면서요. 내가 더 나은 내가 돼요. 까발리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까발리지 못해요. 과거의 찌질한 얘기를. 감추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좋은 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좋은 글은요. 그런 데서 공감을 사요. 그런 얘기예요. 아. 자, 뉘앙스로 전달하려 하지 마라. 가치관이 다른 상대방에게 의사 전달, 저 맥락으로 지향해야 한다. 자, 그 맥락은 뭐냐면요. 아, 그거 있잖아. 그거. 거기, 거시기. 거시기 있잖아. 거시기부터 시작해서 거시기로 끝나는 비언어적인 부분이 큰, 이게 약간 후진국? 후진국? 후진국이나 좀 교육을 많이 안 받은 약간 어휘력이 좀 딸린 책을 많이 안 읽은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저 맥락은 뭐냐면 언어에 의지하는 문화예요. 모든 사실을 언어화해서 얘기를 해요. 그건 딱딱딱딱딱딱 얘기해요. 네, 저도 실은 남편한테 그 맥락으로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조금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남편한테까지 막 이거를 막 일일이 저 맥락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더라. 아, 그거 있잖아, 그거. 야, 너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편한 사람들은 제가 고맥락으로 약간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알 거라고 생각하고. 왜 그러실 거예요, 여기 선생님들도. 근데 편하지 않고 내가 좀 그렇게 갖춰야 되는 데는 저 맥락으로 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자, 한 문장으로 말해라. 상대방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한 줄이는 저맥락 개념으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논리적 올바름만 내세우는 말하기의 맹점은 원빅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말할 줄 알아야 된다. 듣는 사람 관점에서 생각해라. 내 위주로 얘기하지 말고. 아, 이거 아주 좋았어요. 키스하라. 제가 지난주에 릴스에다가
저 키스하고 있어요. 재밌죠? 앞에 문구에다가. 자, 키스, KISS 그 앞에 따서 키스라고 했더라고요. 그 용어를. 간단, 간결, 간명하게. 자, 미래 예상도를 팔아라. 아, 당신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를 들으면 성공담을 늘어놓지 마라. 저 맥락으로 얘기를 해라. 자, 상대의 마음에 다가서는 프레젠테이션을 해라. 상대의 마음에 다가서는. 자, 인간의 행동을 이끌어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자, 신뢰를 쌓아야 돼요. 그리고 감정을 실어서. 예, 감정은 좋은 감정이겠죠? 그리고 좀 논리적으로. 자, 이게 마케팅의 원리이기도 해요. 자, 우리는요, 모든 게 다 마케팅이에요. 자, 저희 아들한테, 큰아이한테, 작은아이한테 어제 얘기했던 거 마케팅의 일환이었어요. 자, 아이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는 신뢰를 바탕으로 감정에 호소하면서 논리적으로 얘기하려고 어제 되게 예를 썼어요.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요거 기억해 두세요. 이게요, 이게 마케팅 책에 이런 거 많이 나와 있거든요. 마케팅이 그냥 물건만 파는 게 마케팅이 아니더라고요. 심리전이 들어가더라고요. 심리학. 인간의 심리를 잘 알면 마케팅 잘 할 수 있더라고요. 모든 게 다 마케팅이에요. 앞에 나가서 아이가 반장 선거를 하는데 앞에서 자기 얘기해야 돼요. 저는요, 저 이런 사람이고요. 저 이러려고 해요. 자, 주민자치에 갔어요. 자치운영부가 회장이 두 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 두 명이 앞에 나가서 말을 해야 돼요. 나 뽑으라고. 다 마케팅이에요, 이게. 마케팅이 안 들어간 게 없어요. 마케팅이 안 들어간 게 없어요. 내가 교육 상품 아무리 잘 만들어 놨어도요, 마케팅을 할 줄 모르면 꽝이에요. 아무리 잘해놔도. 나를 잘 팔지 못하면 안 돼요, 이게. 모든 게 다 마케팅이더라고요. 제가 마케팅은 저는 영업하는 사람들만 필요한 줄 알았거든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일이요. 마케팅 기본 원리로 했더라고요. 엄마들 수업을, 네 명이 수업을 하는데 다들 네 명 안 하겠다고 저한테 리스크를 걸었어요. 근데 그 어머님들 모여보세요. 왜 그러십니까? 하고 제가 이제 네 명을 상담을 해요. 그러면 한 시간 또 왜 그러는지 엄마들을 설득하는 어떤 과정 속에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엄마들이요. 어머, 그런 게 있었어요. 선생님 다시 할래요. 그거를 20년 가까이 했어요. 그게 마케팅이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설득을 잘해요. 엄마들이 대부분 길게 가기 위해서는 엄마들 상담을 잘해야 되거든요. 막 안 하려고 하는 걸 하게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매달 지금 3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3년을 매달 이렇게 신청하게 하고 끌고 간다라는 게. 안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또 설득하고, 힘들어야 하는 사람도 설득해야 되고,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아, 이게 모든 게 마케팅이었구나. 이게 그냥 물건만 파는 게 마케팅이라고 생각, 그게 아니구나. 그 마케팅은 신뢰를 바탕으로 감정, 논리, 미래의 예상도를 보여줘야지 그들은 또 해요. 그럼 항상 거기에 저는 염두에 둬요. 어떻게 이분들을 더 성장시킬까? 어떻게 더 나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다른 데에서 없는 것들을 내가 줄 수 있을까? 26년차 독서지도사에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걸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장점은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불필요한 메시지를 정리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덜어내야 돼? 자, 정보 정리가 말하기 성패를 좌우한대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 한 권의 책 거의 한 몇 페이지입니까? 250페이지, 300쪽 가까이 된 이 책을 정리를 했어요. 30페이지 정도로. 어,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거죠. 프레젠테이션은 상대방에게 엔터테인먼트라
구체화된 정보를 선물하는 것.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려면 듣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기 훨씬 전 단계부터 치밀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PPT 이 작성해야 될 일이 꽤 많을 거예요, 앞으로. 지금은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 100살까지 50살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PPT로 상대방에게 프레젠테이션 할 일이 없겠어요? 아마 지금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프레젠테이션을 그렇게까지 할 일이 없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했었어요. 엄마들 상담. 좀 멋스럽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제가 이거를 강의력이 있다 보니까요. 옛날에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힘들게 내가 어머니 한 명씩 맨날 전화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 어머님들, 이번 달, 독서 특강 해드릴게요. 독서 특강 할게요. 카페 하나 딱 빌려가지고 프레젠테이션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하고 있는 엄마들도 붙잡을 수 있고, 누가 한 명 데리고 오시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마케팅까지 되는 거예요. 저는 마케팅을 어떻게 했냐면요. 최고의 마케팅이 뭐였냐면, 어, 여름, 겨울로 애들 45인승 아이들 체험학습 하는 거. 그럼 비회원들도 옆집 아이, 뒷집 아이 자리가 있어요. 데리고 가도 돼요. 그러면은 막 따라와요. 걔가 긁어요. 다음 달에 신청해요. 그리고 거기에 좀 괜찮은 엄마가 있다 그러면 그 한 명 엄마가 5명 묶고 와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만 이렇게 마케팅 했지, 나중에는 제가 굳이 홍보 안 해도 엄마들이 다 추천해가지고 데리고 와요. 이게.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약간은 치밀한 구성이 필요하다. PPT는, 프레젠테이션은. 근데 옛날 같으면 옛날에 제가 그런 시스템으로 PPT로 프레젠테이션 할 줄 아는 강사였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제가 너무 늦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내가 이런 방법을 알잖아요. 내 일에서 능률을 올릴 수 있어요. 더 많게. 제가 그게 아쉬워요. 그리고 이제 옛날 지금 같았으면 애들도 일기 그렇게 많이 쓰게 하고 글쓰기 많이 했는데 책 한 권 묶어서 출간식 작가의 만남 아이들 다 해줄 수 있을 텐데 아이고 바보. 책을 쓰고 좋은 점들을 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구상이 되더라고요. 옛날 같았 지금 같으면 이런 거 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은 여기 선생님들도 빨리 그런 것들을 경험시켜 드리려고 저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자, 듣는 이와의 공통점을 찾아라. 상대방을 움직이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까? 내 말을 듣는 이들의 공통점을 찾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 할매들 공통점을 지금 찾아냈어요. 저 농부의 딸이잖아요. 농부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그 할머니들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녹여내가지고 강의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자, 그게 마케팅 전략하고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요, 경험치가 참 중요해요. 내가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공통점들, 이렇게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엮어서 뭔가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듣는 사람에 따라 전곡을 찌르는 핵심 주제는 달라져야 된다. 저는 진짜 이 할매들 앞에서까지 강의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니까. 그러면 이게 독서나 글쓰기 정말로 중요해요. 이거를 그 할매들 앞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듣는 사람, 이 같은 주제지만 이 듣는 사람이 달라. 그러면 이분들의 전곡을 찌를 수 있는 핵심 주제가 뭘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책을 읽었어요, 실은. 이번에 읽을 때.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다 적었잖아요, 이거. 오늘 일일이 다 적었어요. 듣느니 607080. 가가 노인대학 다니는, 뭐, 안 다닌 사람도 있대요. 막 여기저기 섭외해야 된대요. 예, 그래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야?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뭐야? 자식 농사, 논밭 농사 잘 지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분들도 지식이에요. 그것도 지식이에요. 제가 갖지 못한. 자, 그러면은 제가 그런 부분도 짝짝짝짝 해줘야 되는 거죠. 나이 어린애가 가지고 이제 강의하는 거잖아요. 자기 그 딸 같은 애가 와가지고 강의하는데 제가 지 잘났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런 것도 청첩장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죠. 그래서 왜 이렇게 다 적었어요. 여기다가 일일이 다. 한 장짜리로 만들었어요. 강의 주제 83살 이 것으로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 요 6070, 이 80 이 할매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지네 엄마도 83살인데 했다고? 이러면서 공감을 좀 하겠죠? 좀 공감할 만한 제목을 좀 정하는 거를 좀 고민했었어요. 이거를.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뭘까? 이제 이분들이 어떤 걸 이득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걸 또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이분들에게.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제가 제 얘기 하겠죠. 자, 이야기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하는 게 설득을 하는 거냐, 아니면 행동을 하게 하는 거냐, 계몽을 하게 하는 거냐, 아니면은 통지를 하게 하는 거냐, 상대방에게 알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나는 이번에 이분들이, 어, 뭐, 우리 엄마도 이렇게 잊고 쓰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농사 짓고, 지금 농사 안 짓고 있거든요. 애들 좀 주려고 자식들한테 텃밭 농사만 짓고 있는데요. 그 무료한 시간에 TV만 보는데 치매 예방으로 이렇게 엄마를 잃게 했더니 엄마가 너무 행복해하고 그 복지관에 가서 공부 친구들을 만나니까 동네에서는 맨날 아프다고 그러는데 복지관 가면 하나도 아프다는 사람이 없어서 엄마가 에너지를 얻고 와요. 그래서 딸 고맙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게 좋은 건가? 우리 엄마 이제 노트 이번 주에 가져올 거예요. 보고는 83살 할매가 이렇게 글을 썼다고? 일기를? 이제 감동받으면서 누군가는 관심을 갖겠죠? 저는 이 두 가지예요. 행동을 하게 하고, 계몽을 하게 하는 거. 이 할매들을 계몽하게 하는 거. 그래서 좀 자식들과 보거라. 자식들아 보거라 하는 일기든 뭐든 써놓으면 나 죽었을 때 나를 계속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면접에서 활용 가능한 원빅 메시지 화법 중요하다. 사람들을 돕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메시지여야 된다. 자신감이나 의욕을 잃은 친구에게 용기를 주고 각자의 목표와 꿈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다가가는 것을 돕는다. 낙관적, 긍정적 정신, 기초한 팀 리더십, 긍정적인 팀 리더. 자, 긍정적인 팀 리더로서의 인격을 키워나가려면 지역 커뮤니티나 사회에서도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했네요. 네. 자, 입시 면접 자소서에 요렇게 여기 이제 예가 나왔어요. 어디 뭐 고교 입시 면접을 보는데 자소서에 그 학교가 요런 걸 추구하는 지원 학교는 긍정적 마인드와 인간성, 리더십 뭐 요런 걸 강조하는 학교였대요. 그래서 자소서에다가 요런 이야기를 여기 학교에 맞춰서 그래서 이 탐구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거 낼 때. 그래서 이 상대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이거를 찾아내서 내가 그거에 맞게 자소서를 쓰든 PPT를 쓰든 요리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앞으로 되게 다양한 어떤 단체들을 만나서 강연할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전화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세요? 그 강화 노인복지 거기에. 이번에 저기도 그렇고. 그 어디야? 이커스 학부모 연수 거기도 엄청나게 전화 많이 했어요. 코치하고. 근데 거기는 대략은 제가 예상을 하겠는데 여기 강화 노인복지는 진짜 처음 하는 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대략 난감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녹여내서 PPT든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된다. 얘가 나와 있더라고요. 자, 탄탄한 구조의 원빅 메시지를 어떻게 만들 건가? 어떻게 전달할 건가? 자, 모든 정보는 점이 아닌 선으로 연결돼 있어서 짜임새 있게 흘러가야 한다. 모든 것은 항상 잊지 말아라. 원빅 메시지를 향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 중요해요. 83세 우리 엄마도 했어요.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걸로 있어서 달라졌어요.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제 저는 그걸 얘기하려고 가는 거죠.
매력 포인트별로 연결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도입과 마무리 단계, 3분, 3분일 때 좋다. 이제 이런 얘기. 도입은 흥미 유발. 그래서 이번에 강연회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책 한 권 읽어드릴 거예요. 그 할매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림책. 여기에서 제가 26년차 독서 지도사였다라는 이런 것들을 내 강점을 장점화해서 강연을 더 돋보이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강연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내 장점을 찾아내면 돼요. 뭐가 좋아가지고 그 사람 따라야지가 아니라 내 강점을 최대한 찾아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그 방법을 연구하면 핑크 펭귄이 되는 거죠. 독특한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걸 만들어내야 되고, 그걸 찾아가야 되고, 계속 그 레퍼런스를 쌓아가면 되는 거죠. 자, 인상적인 도입부 만드는 황금 비율은 짠! 처음에는 놀라운 사실이나 중대한 약속이나 로드맵이 들어가면 좋다. 자, 프레젠테이션, 협상, 제안,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나와요. 원 빅 메시지. 투 빅 메시지가 아니라 원 빅 메시지. 자, 이 책도 원 빅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 말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한 문장으로, 한 글감으로 글을 쓸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이제 덧붙여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모든 아이디어 포스트잇에 이제 요거는 뭔가 그 단체에서 뭐 연수나 이런 거 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요거까지 좀 복잡하니까 넘어갈게요.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무조건 적은 후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을 때까지 생각한다. 요거는 제가 지난주에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했거든요. 이 책 가지고 수업은 하지 않았어요. 노노 책을 가지고 노노 글쓰기를 하는데 그 주제를 글을 쓸 때 요걸 연결시켰어요. 여기에 생각나는 키워드 계속 적으세요. 다 적어보세요. 생각날 때까지. 글 써보세요. 생각날 때까지. 요거 연결해가지고 글쓰기 했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논어하고 한 문장으로 말하라 연결을 시켜서 글쓰기를 지난주에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러니까 이게 확산적 사고예요. 책 따로, 삶 따로. 아까 저희 아들, 너가 이제 책을 제가 읽히려고 하는 거는 좀 생각의 뇌를 바꾸게 하기 위해서 그런 관련된 책을 제가 읽으라고 했어요. 뇌가 바뀌면 공부를 하고 싶고 목표도 생기고 이러거든요. 엄마가 책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책만 읽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고 체계가 바뀌면요. 자기 목표도 생기고요. 자기 일에서도 성과가 나고요. 공부를 하기 싫은 사람도 공부가 하고 싶고요. 이러게 돼요. 이게. 이게 아직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책 따로, 삶 따로인 거. 책하고 삶과 글과 삶과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책을 읽는 이유, 글을 쓰는 이유예요. 심심풀이 땅콩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산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거예요, 이게. 자, 수렴접 사고. 메시지를 좁혀라. 아이디어 적어낸 포스트잇 적은 거 같은 카테고리로 정리하는 작업 필요하다. 이거 제가 아이들 그 글쓰기 지도할 때 많이 해요. 어, 자, 지금 여름이잖아요. 자, 배경은 선생님. 자, 한번 우리 여기서 한번 실험이 아니라 이걸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름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정경주 선생님? 화면이 많이 켜져 있으면 좋은데. 네, 옥수수, 옥수수. 나보라색. 우리 세 명이 얘기합시다. 모기, 나보라색. 모기, 네, 배경은 쌤.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정경주 쌤. 수박, 네, 나보라 쌤. 모기, 목이 아까 했잖아요. 땀, 배경은 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정경주 쌤. 복숭아, 복숭아. 나보라 쌤. 낮잠, 자, 지금은 내가 경험한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색깔도 괜찮아요.
냄새도 괜찮아요? 소리도 괜찮아요? 백영훈 쌤. 여름하면 어떤 소리가 나세요? 어떤 색깔이 떠오르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저는 개구리 소리 좋아합니다. 네, 정경주 쌤. 매미 소리. 나브라 쌤. 풀벌레 소리. 풀벌레. 백영훈 쌤. 냄새로 해도 돼요? 네네. 여름 냄새가 있는데, 네. 네, 제가 기억하는 여름 냄새 좋아요. 네, 그래요. 자, 주성은 선생님, 여름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여름이요? 네, 여름 하면 시원해요. 그냥 여름답지 시원하다. 않고 시원해요. 그쵸. 덥다. 뭐, 애가집도 생각나고, 바닷가도 생각나고, 뭐, 맞아요. 그쵸? 자, 이런 네네. 걸요. 제가 연상훈련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고지에다가, 야, 여름하면 생각나는 거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해요. 그리고 다 쓰게 해요. 다 쓰고, 거기에 조금은 뭔가 독특한, 어떤 애는 여름에 보여지는 여름만 써. 근데 얘는 여름 냄새를 써. 여름 냄새, 여름 소리를 써. 그리고 음, 여름날 갔던 추억을 써. 그러면 거기에 제가 동그라미 별표를 쳐요. 왜냐면 음, 수박, 참외 이런 거는 우리가 흔해 빠진 그냥 눈에 보이는 여름이잖아요. 남들이 얘기하지 않는 독특한 어떤 여름을 했을 때 동그라미를 제가 쳐줘요. 별표 쳐줘요. 음, 그리고 나서 밑에다가 여름에 대해서 글 써보자. 대신에 선생님이 동그라미 별표 친 거를 중점적으로 써봐. 왜? 그 키워드가 좋으니까. 자, 그리고 왜 너는 개구리 소리가 떠올라? 자, 배경쌤 왜 개구리 소리가 떠오르세요? 여름하면? 어, 그냥 개구리 소리가 좋아요. 개구리 소리 좋아요? 네. 네. 자, 조금 더 예측부터 여기에 치.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 글이 굉장히 좋죠. 자, 음, 그러면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왜 좋아했을 때 막 스토리가 엄청 나와요. 그러면 너는 여름을 쓸 때 다른 거 뭐 10가지를 썼지만 10가지 다 안 써도 돼. 이 개구리 소리에 대한 얘기만 써. 예를 들어서 개구리에 대한 추억을 막 엄청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디 가서 개구리를 봤는데요. 그때 이제 개구리가요. 뭐 어떻게 막 이게 있어요. 그럼 너는 개구리만 써. 자, 그리고 이제 정경유 쌤 제가 묶어줘요. 아마 두 개, 세 개. 요 세 개만 써. 10가지 다 쓸 필요 없어. 자, 글쓰기에서도 이게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특히 글쓰기 할 때 음, 좋아요. 이렇게. 막 글이 안 써지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글감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음, 생각나는 낱말을 쫙쫙쫙쫙 써요. 그중에 내가 음, 제일 마음에 드는 키워드 한 두 개 정도 별표 딱 쳐가지고 그것만 추려서 쓰면 돼요. 그래서 먼저 내가 털어내는 거예요. 글을 쓸 재료들을, 소재들을, 음, 이런 것들. 자, 이게 이제 수렴적 사고인 거죠. 이게 글쓰기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 이게 수렴적. 근데 말할 때도 그런다라는 거. PPT 작업할 때도 뭐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막 다 털어내, 키워드. 그럼 거기에 요 얘기만 해야지.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가지고 작업을 쫙 PPT 하면 이제 뭔가 되죠. 저도 PPT라는 걸 제가 저는 해본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이사 음, 와가지고 그 재능 기부했던 재능 기부로 누군가가 강의를 해야 된대요. 거기서 강의 시작이 바우박 강의, 스탠딩 강의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20주년 돌아보는 어떤 그런 강의, 그리고 나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도 뭔가 이게 촉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이런 것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이 엄마들한테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표 독서, 엄마표 글쓰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부모 독서 코칭 수업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그 강의에 막 이 엄마들이 막 열광을 하더라고요. 20명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좋아하네. 해가지고 만든 게 부모 독서 코칭이었다는 거, 시작이. 그렇게 해서 그때요, 업죽지 않게 그 PPT 만드는 애 옆에 앉혀놓고, 야, 이거 어떻게 해? 막 이런 작업들을 제가 그때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나름, 그래도 완전 고수는 아니고,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그래도 옛날보다는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음. 작업들을. 그 프레젠테이션을 스토리 구성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글쓰기하고도 연결이 많이 돼요. 그게.
글쓰기의 어떤 맥락을 좀 아니까 PPT 작성할 때도 약간 그런 식으로 감동적이게 마지막까지 좀 연결하려고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세 가지 근거로 메시지를 뒷받침하라. 메인 포인트 세 가지일 때 효과적이다. 자, 3의 매직. 세 가지 알려드립니다. 보통 뭐 얘기하면 우리 영상 보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아기, 돼지, 삼형제. 보통 이제 우리가 옛 이야기 보면은 3이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세 명이 있었는데요. 삼형제가 있었는데요. 뭐 세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게 3의 매직이래요. 그래서 무언가 할 때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뭐 이렇게. So what? 메시지 수준을 높여준다. 원빅 메시지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세 개의 메인 포인트는 반드시.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앞에서도 얘기한.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완성시킬 수 있다. 자, 상대에 따라 포인트를 다르게 한다. 요거 계속 나와요, 이거. 원빅 메시지 근간이 되는 아이디어 대략적으로 정하고, 관련 정보 확산적 사고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수렴적 사고로 메인 포인트 3개 그룹으로 나누고, 원빅 메시지 한 문장씩 담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리고 GPS 시트 작성을 하라. 그 GPS 시트 작성은 뒤에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다 한번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텔링 짜기는 누구나 경청하게 만드는 스토리텔링의 힘이다. 자, 스토리의 완성도에 달려있다. 프레젠테이션은. 그러니까 아이고, 스토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글도 마찬가지예요. 글도 이게 스토리가 있어야 재밌어요. 스토리도 있지만 거기에 어떤 감동이라든가 재미 요소라든가 그것까지 있으면 더 좋죠. 자, 사람은 누구나 정보가 아닌 스토리에 끌리는 법이다.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스토리에 담으면 상대방이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메시지를 느낄 수 있다. 스토리에 두근거림이나 긴장감을 섞어라. 듣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스토리 만드는 비결은 마음을 흔들고 움직이게 만든다. 그래서 처음에는 쇼핑몰 에스컬레이트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대요. 이게. 자, 이거를 타이타닉에 비유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타이타닉 다 보셨죠? 자, 배가 빙산에 부딪히자 먼저 보일러실이 침수를 해요. 이렇게 보여주죠. 그런데 위층에서는 전혀 알아차리질 못해요. 우아한 분위기. 뭐 요게 이제 안정적인 분위기. 한쪽에서는 이러는데 요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타이타닉 그 영화가 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고조가 돼요. 시간이 지나자 2층도 침수가 돼요. 그러니까 선장이 안정적으로 또 선장장이 되게 낙관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주인공의 잭의 방에 물이 이제 차오르죠. 이러면서 상승하는. 쇼핑몰 에스컬레이터 방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메인 포인트 주장은 뒷받침이 되는 근거 스토리로 설득이 돼야 되고, 요거에 또 이제 그 다음은 원빅 메시지로, 또 로고스, 이렇게 가야 되고, 요거는 조금 고민하면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게 좀 여기에 좀 어렵게 나와 있잖아요? 어렵게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원빅 메시지, 아까 몇 개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앞에.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여기 상대에 따라 포인트 다르게 요런 스토리텔러.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해도 된다, 저렇게 해도 된다. 저도 좀 어려워가지고요. 제가 갖고 가고 싶은 것만 가져가려고요. 필요한 부분이. 자, 프레젠테이션은 엔터테인먼트다.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고 매료시키고 그들과 연결되고 가수는 노래로, 프레젠테이션 발표자는 정보로. 자, 대개의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은 스토리가 결여돼 있어서 지루하다.
그래서 왜 우리 박사님들, 교수님들 강의가 정보성을 있는데 그다지 재미가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그 학부모 연수 강의가 그 교수들, 박사들 그 정보성 강의가 많았는데 제 강의 같은 경우는 스토리를 녹여내서 직접 자기가 그 어떤 그런 정보, 그런 지식을 직접 자기가 체득하여서 경험치로 만든 바오밥의 스토리가 더 좋았다. 이제 듣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요, 강의를 더 잘할 수 있어요. 교수, 박사가 아니어서. 오히려 이런 얘기들이 더 좋아요. 상황을 설정을 하고, 위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나는 이런 변화를 했고, 요런 스토리 구성이 참 좋다. 뭐, 아까 뭐 뒷받침하고 뭐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상황을 설정하고, 위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실패.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저 이런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해서 그렇게 막 낙담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주성현 선생님한테 엄청난 컨텐츠입니다. 얘기한 게 그건 거예요. 악조건인 지금은 슬퍼요. 이 악조건들이. 근데 되게 성공한 사람이나 위인들 보잖아요. 제가 이 위인전을 많이 읽어서 그래요. 음. 아이들 수업하면서 위인전을 엄청 읽었어요. 그들은 뭘 그렇게 그 고난이 많았는지 그걸 다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애들아 이렇게 위인들은 이런 훌륭한 위인들을 본받아야 돼. 우리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김구 선생님처럼 우리도 그래 보자 이랬던 게 이 힘으로 제가 그런 걸 극복한 것 같아요. 그런 위인전을 많이 읽어서. 그래서 저는 실패담을 좋아해요. 실패담이 있고 그 실패담으로 그 극복한 사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위인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교훈을 거울로 삼아서 헤쳐나가려고 자꾸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고학년 되잖아요. 그러면 위인전 읽히기 엄청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한번 위인전 읽어보세요. 세계 인전, 우리나라 위인전. 지식 쌓기 엄청 좋아요. 자, 자신이 어려운 상황 어떻게 헤쳐왔는지, 도전적 상황 앞두고 어떻게 설득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것들, 인간적인 드라마를 끌어내는 거, 산막 구성, 고생, 도전, 경험. 그것을 찾아내어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 자, 프리젠테이션 영업이든 다큐멘터리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 희망을 줄 것인가, 협박을 할 것인가, 희망형 시나리오가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뭐, 어떻게 이제 애들 다 망칩니다. 하지만 그 안에 희망이라는 시나리오가 꼭 있어야 된다. 적절히. 자, 사례만 늘어 놓아서는 안 된다. 뭐, 자기 경험치 있다고 계속 그것만 늘어나요. 그럼 재미없어요. 거기 안에 어떤 목표, 어떤 교훈, 이런 명확한 다음 단계가 있으면 좋죠. 7초, 30초 법칙. 7초 만에 상대방을 사로잡는 세 가지 방법. 뭐, 스토리로 시작하는 예시가 나와 있더라고요. 2024년 8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시작을 한다든가, 질문으로 시작한다든가,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자녀 잘 키우고 있으세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 취미 활동하고 계세요? 뭐, 읽고 쓰기 재밌나요? 이렇게. 아까 제가 이제 질문했잖아요. 선생님들 책 왜 읽으세요? 갑자기. 갑자기 막 하니까. 황당했지만, 예, 뭔가 사로잡지 않았을까. 놀라운 사실로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인용을, 뭐,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원 빅 메시지만큼 중요한 비언어적 기술 중요하다. 듣는 이와 그만나가자. 감정을 주고받아라. 자, 그래서 그만나가. 저도 이래요. 저도 그 내또 막아. 강연장에 딱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유독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 그 사람만 쳐다보고 해요. 그러면 신나요. 그리고 떨리지가 않아요. 다른 음. 데도 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래요. 유독 눈 마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학부모 연수장 같은 경우 너무 무대가 크고 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눈이 안 맞춰지더라고요. 아, 이게 또 이런 경우가 있구나. 항상 한 50명 들어갈 수 있는 강연장에서 했거든요. 50명 안쪽으로. 근데 이번에는 500명이라 이제 눈이 안 그만 보이는 나가. 거예요. 내일 눈이. 나가. 이제 그런 게 좀 빨리 있었어요. 가. 이번에. 빨리 자, 가. 커뮤니케이션. 잘했어. 자, 커뮤니케이션 93%는 비언어적인 정보다. 지금 막 제가 이렇게 손짓, 발짓,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도 이제 이런 몸 동작을 많이 해요.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 스티브 잡스처럼 비워라. 아, 이 양반 참 멋있어요. 2008년도에 전설로 남을 만한 프레젠테이션 했대요. 작은 봉투에다 노트북을 넣어가지고요, 꺼냈대요. 세상에서 가장 얇은 노트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 참 멋지죠? 자, 전달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저는 그래서 어떻게 이거 시작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저는 그 가운 있죠? 우리 집 가운. 그거 갖고 다니면서 그걸로 많이 해줘요. 저희 집 가운입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전달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변화가 없는 무변화. 그래서 영상이나 상품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최고의 상품은 뭐예요? 정경주 선생님? 바오밥에? 정경주 쌤. 바인더. 딩동대. 여기 나왔잖아요. 영상 보여줘도 좋은데 상품을 보여주라고. 물론 책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저는 그거 갖고 다니잖아요. 이번에도 쫙 깔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쓴 일기장 보세요 하면서 막 펴면서 막 하면 이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죠, 이게. 자, 집중하게 만들려면 쉬어가라. 아, 이게 쉼표가 뭔가 했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가끔 제가 연설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꼭 하잖아요. 그러면 쫙 얘기하면서 잠깐 쉬어요. 그러면서 막 와 이러고 아, 이분은 이거를 좀 노리는 게 있구나. 3초의 쉼표. 그래서 연설에서 쉬어갈 때 쉬어가기 3초 중요한데 오바마가 쉼표의 달인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오바마 대통령 강의하는 것도 한번 보세요. 짧게 한 거. 그 쉼표를 어떻게 하는지 멋지게. 자, 단어를 저도 가끔 강연할 때 약간 이런 거 좀 생각해서 막 하려고도 해요. 이게 단어를 무게에 따라서 구별하라. 중요 단어 힘주어 강조해라. 지금도 제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손짓도 하고 온라인이지만 저기 이제 할 때, 말할 때도 그렇고, 이런 게 만약에 있다면 내가 좀 의식해서 이런 말들은 내가 작정하고 이번 주는 오늘만큼은 내가 말을 할 때 이거 안 해봐야 되겠다. 오늘만큼은 내가 강연할 때 안 해봐야 되겠다는 평상시에 내가 좀 이런 것들이 수정이 되어 있을 때 또 거기에서도 실수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평상시에 내가 말을 할 때 좀 버려야 될 말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작정하고 내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상에서도. 자기가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말하기 직전에 깨닫는 거, 그리고 쉬어가고. 최고의 리허설은 녹화해 두는 거. 그래서 녹화해서 그대로 본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다 꺼놓고 한번 음소거 상태로 본다거나 음성을 만들어 본다거나. 그래서 제가 릴스 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노래만 들어가게, 내 말이 안 들어가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말을 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뭐가 좋은지 막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예, 정리를 했고, 곁다리로 제 얘기를 일부러 했던 이유는 이 책을 읽고 저는 이런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 얘기를, 사례를 좀 들어서 얘기를 더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정경주 선생님? 네, 정경주 선생님 좀 어떠셨어요? 네, 네.
책 읽으셨나요? 이 책? 한 한 문장으로 문장으로, 말하라? 네, 네. 네, 어땠나요? 이제 앞부분에 그거 좀 읽고 오늘 읽었어요. 이제 강연 들은 거. 그리고 여기에서 인사이트 얻은 거 한 개 정도 요거 있어요. 이렇게. 문장에서 우리가 뭐, 항상 뭘 많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사실 많이 이야기해봤자 듣는 사람은 나중에 돌아서면 하나도 기억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강조해서 한 문장으로 말하는 게 말할 때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기억에 남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말하라.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네. 자신을 표현할 때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나는 건강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일거스 하는 건강 전도사입니다. 이러면 조금 더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선생님도 거기 앞에다가 이것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괜찮나요?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들어가도 괜찮죠. 네. 책은 선생님 이 책 다 읽으셨나요? 아니요, 한 3분의 1 아, 한 읽었습니다. 분은 뭐좀잘 읽혀지던가요? 앞부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막 덜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잘 그 뒤에는 집중이 안 됐는데 오히려 박원 선생님이 정리해가지고 해주시니까 또 이렇게 정리하시고 또 우리 읽고 같이 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더 기억에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았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배경은 선생님 이 책 안 읽으셨죠? 네, 네, 안 읽어도 읽었어요. 된다고 또 제가 얘기를 했고, 어떠셨나요, 아니, 오늘? 읽었습니다. 아, 그래요? 읽었어요. 네, 네. 다 읽으셨나요? 네. 아, 읽었는데, 선생님 혼자 읽으실 때는 어땠나요, 그 책? 어, 이런 마케팅 종류의 책은 많이 안 읽어봐서 유익했고요, 일단. 선생님이 네, 소개해 준 거라서 잘 읽었고, 어, 제가 늘 맹점이 뭐냐면, 책을 읽고 나서 줄은 잘 치고 메모를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음, 정리를 하지 않는 게, 사실 정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또. 네. 그 정리 잘 안 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그냥 찾아 읽는 스타일인데, 이번에도 정리를 못했단 말이죠. 근데 선생님께서 요점 정리를 너무 잘 해주셔서 되게 좋았고, 저는 이제 대체로 강의를 할 때 듣는 이의 욕구조사 정도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대방의 욕구에 맞춰서 PPT를 준비하고 강의를 준비하는데, 듣는 이와의 공통점을 찾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내가 잘 수업을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음, 저는 키워드를 하나에 맞추지 않고 보통 두 개나 세 개 정도에 맞춰서 각자 다 개성이 있고 인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원빅 메시지가 정말로 중요하구나. 우리가 결국 많은 수업을 듣고 강의를 하나를 기억하는 것조차 어렵구나. 그래서 하나만 강조해도 충분하구나 하는 걸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책 읽으면서 조금 더 내 강의가 뭐가 문제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찾아냈던 것 음, 같아요. 저도 제 메시지만 전달하려고 급급했었어요.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내 정보를 전달해 줘야 돼. 내 경험을 전달해 줘야 돼. 약간 이런 게 좀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이분들을 조금 더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번에 그 노인대학 강의가 아니었다면 저 이런 고민 안 했을 거예요. 워낙 제가 음, 이게 아직까지는 제가 그 노인층의 어떤 강연을 음, 그것도 시골 출신의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는 건 처음이라 진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 상공사공 엄마들 같은 경우는 도시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명확하단 말이에요.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독서지도 뭐 이런 거, 이 어떤 그 관심 분야를 저는 잘 알아요. 그 엄마들이 니즈를. 그래서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이 책도 조금 더 뜯어보면서 책을 더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음, 강연이 이렇게 저한테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이렇게 제가 연구를 하지 않았을 거다. 음, 그리고 찾아낸 게 공통점이 뭐지? 이 할머니들하고 저하고, 아, 나 농부의 딸이었지?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분들을 공감해 줄 수 음, 있네. 그리고 다 애 낳아봤을 거 아니야. 또 할머니들이 많이 오실 거고. 그러면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뭔가 음, 이게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게 찾아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다양한 데서 강연이 들어왔을 때 그런 식으로 연구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음. 들었죠. 자, 주성현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화면이 꺼져 네, 있는데. 아니, 지금 애기 네, 재웠어요. 화면 꺼져 네, 네. 있어요? 네, 괜찮아요? 네, 재웠어요. 아, 예, 잘하셨습니다. 다 자요. 셋 다 자요. 오늘 낮에 아주 그냥 제 몸을 살펴하면서 강아지하고 놀았어요. 에너지만 하고, 그리고 막 목욕도 쉴 때까지 재웠어요. 어쨌든, 어, 그, 강원구 작가님하고, 네, 이제, 거의 같이 조인해가지고, 할 때, 마지막에 질문 하나씩 하라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생님이 고를지 모르고, 제 질문을 하나 했는데요. 강원구 작가님, 그러면 우리가 긴 시간 얘기했는데, 정말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일 수 있는데, 딱 한 문장으로 이거 얘기하라면 어떤 얘기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제가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청자였으니까요. 그날은 주인공이 이제 강원국 작가님이 저희라고 하는 이제 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던 거였잖아요. 네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그래서 어, 다 이제 듣고 나니까 결국은 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래서 딱 이제 질문 던졌는데 선생님이 한 문장으로 말해라. 이번에 컨택한 책입니다. 이러고서는 이제 그거를 딱 띄워주시는데, 어,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읽는 내내, 왜 과거에 읽었던 책이랑 자꾸 이렇게, 음, 겹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인사이트가, 포인트는 이거죠. 듣는 청자들은 너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어. 그 여덟 글자에서 이제 광고하는데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얘기 관심 없어. 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사람들 관심을 끌어내지? 그 바로 공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음, 그 공감이라는 건 바오박 선생님이 저한테 깨우쳐 주신 부분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고민했던 부분이 아, 어떻게 이 사람들을 나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지? 사실은 이거잖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쵸. 하트 눌러주고, 그쵸. 한번 들려서 보고, 음,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는데, 그거를 바오박 선생님이 저한테 인사이트를 주신 거죠. 바로 공감이고, 어, 그리고 솔직합니다. 너의 이야기를 말하기를 창피해하지 말고 솔직하게 털어놔. 그럼 그 사람들은 네가 힘들수록 너는 힘들어서 눈물이 나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더 공감할 거야. 이거였었거든요. 이게 되나? 이 사람들이 내 얘기에 관심이 있나? 아,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그날이 하여튼 인사이트가 터져서 인기가 가장 많은 글이 되고 저를 마루타 삼아서 지난 진짜 14기 코칭을 받는 내내 저를 마루타 삼아서 그냥 맨날 그냥 꾸준히 해봐 그냥 해봐 그러고선 죽을 것 같아도 썼더니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선생님이 말하는 그 공감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이 한 문장으로 말해라. 이것도 요번에 이제 공저에서 책을 썼잖아요. 그 제목을 선생님이 이제 한 문장으로 말해라 해서 누구에게, 뭐 아빠에게, 남편에게, 뭐 그렇게 쓰지 말아라. 어, 진짜 막 창조에 막 고통이 오더라고요. 제목을 짓는데.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쓰면은 대통령님이 그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문구를 만들 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거스는 법이고 그리고 이 일거스가 세상을 변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 얘기를 넣는다든지 그리고 또 오, 예, 진짜 어머 되게 막 야, 밤샜어요. 사실은 4시 몇 분에 그거를 딱 띄우면서 새벽에 잠을 못 자고 그 제목을 계속 생각하면서 오, 바꾸고 이런 고민을 엄청 이 한 문장으로 말해라를 공부하면서 음, 창작의 고통이 창작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음, 정말로요. 네, 그만큼 이 제목을 하나 짓더라도 독자들을 깨뜨릴 수 있는 그 빅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또 이 창조의 고통을 느끼면서 하고 음, 나니까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또. 음, 하고 글로 딱 질러 놓으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 그날 인터뷰 오셨잖아요. 네네. 네. 인터뷰 마무리하면서 그 교육감님은 진짜 저희 수는 느려요. 느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큰 효과를 짧은 시간에 느끼려고 하지만 선생님 이건 뭐 10년, 20년, 거의 30년이 다 돼 가시는데 저는 이제 1년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거수는 상당히 느리지만 물론 지쳐서 또 떨어져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쉬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막 이렇지만 음, 이 일거수는 느리지만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교육입니다. 이 말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제 딱 마무리를 쳤더니 아드님이 마무리까지 하면서 되게 막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되게 저는 요번에 글 쓸 때도 그렇고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이 책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요. 나브라쌤, 잘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네, 나브라쌤. 오, 선생님 소리를 좀 꺼주시고, 아니, 켜주시고, 네, 해보세요. 아, 저기 읍수고를 해놨구나, 듣느라고. 예, 맞아요. 음. 저는 그전에 이제 책을 그냥 듬성듬성 읽었었거든요. 응? 네, 근데 이제 진짜 아니,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메모를 열심히 했다면, 서울대 그만큼 좀, 갔지. 아니, 요즘에 제가 이제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네, 나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제가 정말 옛날 국민학교잖아. 진짜 국민학교 때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국민학교 공부를 잘하면 꾸준히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 이제 제가 좀 노는 끼가 있었는가 봐, 옛날부터. 네, 지금 이렇게 정말 메모를 하고 볼펜을 손에서 넣고 그러는데 이제 저는 이제 고객 응대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사는 거는 다 마케팅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이들한테도 이제 공부만 다가 아니라 대통령도 해외 나가서 영어에 도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당신이 파는 것은 상품인가 가능성인가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네, 박 선생님이 이를 말씀하시더라고. 저도 여기 메모해놨는데 네, 자신의 물건을 팔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마음을 문을 닫아요, 고객들은. 네, 근데 자신이면 저절로 관심을 갖잖아요. 그냥 아까 바오범
이렇게 어머니들한테 전화를 하고 막 설득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말 안 해도 내가 이 공부를 했을 때 잠깐 하는 것보다도 꾸준히 하면 좋다. 그런 많아. 제가 한두 달 전 얘기했잖아요. 저는 저기서 멀리서 따라간다고. 근데 이게 저도 뭔가 득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막 이 엉덩이 붙고 앉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누군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따라오고 이게 입소문이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저기 주성현 쌤도 어디선가 짠하고 나타났잖아. 요즘에 저기 최고 이게 보배인 것 같아. 저분이 네.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네. 완전히 저기 뭐야 바오밥 쌤하고 좀 이게 비슷한 면이 있어. 예. 네. 아는 지식도 많고 또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음, 저는 이제 저도 아이들 둘 키우면서 진짜 힘든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거를 묵묵히 헤쳐나왔거든. 근데 저는 찡찡거리고 불평불만 그런 거를 싫어해요. 원래 듣기 싫어하고. 근데 그거를 참고 있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좋고 또 내 자신이 너무 떳떳한 거야. 이렇게 음, 이제 다 키우고 나니까. 근데 저 유성현 쌤 보면은 막 지금 막 죽겠네 하잖아.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 죽겠네 하잖아요. 네. 그 시간을 벗어나면은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그래서 저는 이게 요즘에는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행복할까? 정말 행복해요, 저는. 음, 사람들 많이 안 만나는데, 음, 이게 뭐 독서를 한다든가 글을 쓰던가. 그리고, 네. 바보 스님 항상 그러잖아요. 나갈 때는 뭐를 갖고 나가야 된다? 응. 항상 책을 들고 다니잖아. 네. 그게 내 무기인 것 같아. 다른 거는 저기, 파우치 그런 거는 다 빼놓고, 일단 책을 들고 다니니까 든든한 나의 친구인 것 같아. 친구들 네. 만나면 괜히 쓸데없는 소리 수다를 떨잖아요. 근데 네. 오늘도 제가 이제 백중날이라 절에 갔다 왔거든. 금요일도 갔다 오고 근데 거기에는 쉼터가 있잖아요. 절마다 이 네. 카페 그런 게. 그런 데 가서도 책을 읽고 그러면 공부하세요. 그래. 옆에 지나가면서. 네. 어. 그런 게 참 저한테는 왜냐면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만나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꾸준히 이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네. 일상이 되죠. 저도 저도 몇 번, 이거 그만할까 하는데, 또 어디선가 이리 와 하고 막 손짓을 하는 거야. 왜 안 하는데, 아우, 나 진짜. 근데 또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보람도 있고, 네. 이거는 또 해야겠구나 해야 되는데, 또 잠깐 사이에, 이거를 왜 나 하지 말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 음, 이게.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이렇게 혼자 읽는 것보다 이게 듣고 나서 읽으면은 더 빨리 익혀지고, 저 2강까지 이걸 읽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3강부터는 이제 금방 읽혀지더라고, 이게. 맞아요. 이게 한번 듣고 읽으면은 이해도 빨리 가고 음, 빨리빨리 읽혀지더라고. 그래서, 네. 책 읽기가 이렇게 재밌나. 네. 재밌어요, 저는 책 읽는 게. 응. 아무튼, 저 더운데 고생이 많으세요. 네, 아니요. 저도 즐겁습니다. 이게 저도 네.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길게 왔던 건 아까 얘기했듯이 저 혼자 왔더라면 저도 이렇게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18년 동안 제가 그 시민운동, 독서 시민운동을 뭐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토론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 독서 지도사들은 맨날 모여가지고 발제만 하는데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진정 독서 토론하는 곳을 가고 싶다 해서 갔던 곳이 동아 모임이었고, 그게 시민단체였고, 그 시민단체는 독서 운동, 확산 운동을 우리가 해보자였던 거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학교에서 재능 나눔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학교에 아이가 들어갈 때 도서회장, 책 읽어주기 엄마들 리더가 돼서 7년을 제가 끌고 오면서 보람도 느꼈고, 그게 또 쌓이니까 이력이 된 저를 지금 현재 만나고 있고, 그 이력이 탄탄하게 만들어지다 보니 강연을 가서도 할 얘기가 되게 많고, 어떤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제 경험치로 나눠주니까 진솔하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굳이 막
껴 맞춰서 뭐 이걸 뭐 두드러 맞춰서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 이걸 이러지 않아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PPT 고장 났을 때 이음초등학교에서 정말로 2시간 동안요. PPT가 고장이 났으니 얼마나 미쳐요.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 한 장이 안 넘어가요. 2시간 동안 제가 강연했잖아요. 그거 없이, PPT 없이.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도 뿌듯하더라고요. 갔다 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저는 이제 경험자잖아요. 독서를 통해서 독서가 너무 그 독서로 인해서 내 삶이 달라졌고 글쓰기로 인해서 어찌됐건 내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길들을 글쓰기가 받침이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시간이 좀 길게 저는 왔지만 선생님들은 그래도 저보다는 좀 더 빠를 것 같고 제가 갔던 길에 한 반토막 잘라질 것 같아요. 10년 안에는 제 모습으로 갈 것 같고 꾸준히 하다 보면 왜 손을 잤냐면 충분히 하기 싫거든요. 하다가 에라 이거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분명히 이렇게 가요. 그런데 좀 어느 정도 그 고비를 넘기고 하다 보면 내가 또 다른 나가 되고 또 다른 나가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무기가 되는 나의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찔끔 하다가 간두는 아이들 있듯이 찔끔 하다가는 성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붙잡아주고 싶은 분들은 제가 전화를 하고 따로도 전화하고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한 게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여기 함께 가신 분들은 좋은 결과들을 빨리 만들어주고 싶어요. 저처럼 막 25년까지 안 가게. 책도, 책도 저보다는 좀 빨리 내게 하고 싶고, 해드리고 싶고, 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읽으라면 혼자 이거 읽겠어요? 이 책 찾아서 읽지도 않고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지난달 책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를 메시지, 이걸 가져와서 했는데, 저도 되게 공부가 많이 됐어요. 실은, 저도 좀 도움이 되는 그 플랜으로 가요. 왜냐면 내가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그 같이 그 수강생들한테 열정을 다해서 줄 수가 있지. 맨날 했던 거 똑같이 해봐요. 얼마나 재미없는지 아세요? 세상 재미없는 거 계속 그냥 재탕하고 제일 싫어해요. 제가. 그래서 저도 좀 연구하는 자세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재밌어요. 그냥 하는 게. 그래서 오늘도 선생님들한테 제가 읽으면서 좀 인사이트 얻었던 거를 좀 더 드리고 싶어서 굳이 일요일인데 들어오시라고 했고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예. 고맙고요. 내일은 우리 이제 또 글쓰기로 들어가요. 내일 시간에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는 정경주 선생님 새벽에 하자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새벽반, 저녁반도 하려고요. 또 새벽에 죽어도 안 된다는 사람 있으면 또 아닌 거잖아요. 억지로 막 새벽에 하세요.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새벽반, 저녁반 이렇게 만들어서 하려고요. 자, 백영원 선생님은 요번 주 화요일 날 한 번 더. 여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궁금한 거 저한테 뭐 아주 기본적인 것도 물어봐도 괜찮고요. 화요일 날 9시에 그룹 코칭 할 거거든요. 평소에 못 물어보는 것들 있죠. 그런 것 좀 물어보셔도 좋아요. 배경호 선생님은 다음 주 화요일 날 꼭 들어오시고 여기 선생님들은 들어오셔도 되고 안 들어오셔도 되고 근데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또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릴게요. 뭐 자, 여기 준비할 건 없나요? 네? 뭐 준비할 건 없어요? 준비할 거는요, 항상 노트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기록을 하면서 이 강의를 들으면 좋고, 그리고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날도, 그러니까 나 이렇게 바오바 북코치한테 공부 배웠어요. 나 26년 차 독서지도사한테 그냥 내가 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런 기록물을 남겨두면 요게 나의 레퍼런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험치조차도 이 경험치조차도 선생님들의 레퍼런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바인더로 만들어서 소장하시오 이러고 있는데 노트에다 해도 괜찮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기록을 하면서 얘기를 들으면 조금 더 내게 더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게.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세근 선생님, 이거 사진 찍을 수 있나요? 찍어주실래요? 누가? 저 여기 선생님들 얘기하는 것만 라이브 방송 찍고 있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는 안 하고 있고, 그 인스타에서는. 저도 어떻게 찍는지 몰라서, 정경주 선생님 좀 찍어주세요. 찍어주실 분. 저도 사진 어떻게 제가 찍죠? 네. 스크린샷으로 찍었습니다. 아, 그래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도 네, 네. 그걸 잠시만요. 찍는 걸 네네. 모르네요. 네, 이거 스크린샷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 네, 그래. 찍혔습니다. 네, 그래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원 선생님, 오늘 자료 정리된 거 혹시 이 방에 올려주시나요? 아, 카톡창? 아니, 진짜 여기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만 따로 드리려고요. 아, 들어오신 네네. 분들만. 그래요, 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